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이 시작됐어요. 아, 월 시작됐습니다. 또 KBS 프로그램 개편 첫날이고. 네. 근데 날은 맑은데 뭐 좀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무슨 냄새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아, 저는 개코예요. 아주 후각에 예민합니다. 혹시 발을 안 닦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 사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뭐, 멀쩡하신데.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옆 스튜디오에서 이 청국장을 또 뜨는 그 프로그램을. 아침부터 무슨, 오늘 냄새 얘기한다니까 괜히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히 한번 그래봤습니다. 사실 날이 더워지고 뭐 올여름이 그렇게 더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날 더워지면 땀이 많이 나니까 네. 일단 오후쯤 되면 정말 누구 만나면 아유,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스럽고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오늘 냄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냄새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그리고 냄새를 확실하게 잡은 분들 이런 분들 모시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실 예. 또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의사 김지영 선생님, 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선생님, 그리고 연기자 이정섭님, 가수 서수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는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싱싱보감상 한 분을 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편엔 냄새에 대해서 하실 얘기 많으시다고요. 영어 강사 겸 경영 컨설턴트인 김미남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또 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뭐 개성이 뭐 다양해서 네. 뭐 이렇게 재밌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자, 냄새란 냄새는 다 모였다. 향기 폴폴 임미자 씨. 어서 오세요. 모든 발냄새는 내가 맡는다. 이발 저발 정매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생방 훈련이 따로 없다. 기절초풍 김흥부 씨. 어서 오십시오. 방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한답니다. 뽕뽕 가족 김외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참 닉네임도 김미남 씨 뭐 이제 한글 단어 모르는 거 없으시겠지만 참 특이한 단어들이죠.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사람들이 이 냄새 때문에 네. 꼭 모셔야 될 분들이에요. 향기 폴폴 이발 저발 기절 초풍 뿡뿡 가족 이거 뭐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임미자 씨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요, 이 치열이 고르지가 못해요. 네. 거기다가 또 잇몸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끼겠어요. 아우 예. 냄새.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맘먹고 왔어요. 흉 좀 보려고.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먼데 오셨고요. 입 냄새. 이발 저발은 정매자 씨는 발하고 연관되신 분이죠? 예, 저는 지금 이제 발 마사지 사업을 한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은평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정말 이제 그 건강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정말 여러 사람의 이제 발을 만지다 보니까 냄새가 다 틀려요. 가지각색.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냄새를 잡는 법과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김웅부 선생님, 놀부 형님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예, 뭐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닉네임이 기절초풍이세요? 아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 기술 초풍 하실 겁니다. 냄새에 관해서. 예, 제가 입 냄새 저게 원래 헬리코박터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헬리코박터 진단을 받고 약도 좀 먹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입 냄새 제거제를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맥반석을 이래 갈아가지고 잠깐 거기까지. 다 들으면 오늘 1시간 동안 들을 얘기들 이 얘기는 그럼요. 잠시 후에 그래서 끝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얘기, 흥보가 기가 막힌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힌트는 맥반석.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외순 씨께서는 예, 참 외람되게도 뿡뿡 가족이라고 아, 하셨다 그러셔가지고. 무슨 입에 담기가. 예. 온 가족이다. 예, 예. 저희는 아들 둘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인데요. 거기다가 아빠까지 3명이 붕붕거리고 다녀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요. 예, 많이 웃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게요. 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많이 웃어서 그래요. 예, 거기서 생긴 온갖 에피소드들도 네. 많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예, 들려주세요. 예. 김미남 씨 같은 경우 사실 우리도 외국 가면 이렇게 거기 냄새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요, 이 외국 사람들 냄새 있잖아요. 저도 외국 사람이지만은. 근데 저하고, 예를 들어서 손범수 씨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죠. 네. 저는 좋은 냄새이고. 농담이고.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 틀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도착하면 제가 저 옛날에 김포 공항 도착하니까 여름에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 공항 때부터 냄새 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무슨 냄새? 무슨 냄새인지 인정을 못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이 냄새다. 근데 계속 맡아보니까 마늘, 생강, 무슨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랫동안 여기 있어 보니까 또 거꾸로 미국 들어가면 또 틀린 거예요. 이 미국 놈들 무슨 냄새인지. 우리 프로를 미국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미국 분들 그 냄새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김민아 씨 몸에도 김치의 그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참 미국 분이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한국 사람 다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 보러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일부러 김치나 마늘 안 먹어요. 일부러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냄새가 달라지는 건가 봐요. 그렇죠. 우리 몸은 먹은 것을 몸 안에서 대사를 해서 노폐물을 피부를 통해서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향도 좀 달라지고요. 네. 근데 한의사 맞으세요? 왜 이렇게 미인이세요? 이금이 좀 섭섭해요. 왜요, 선생님? 저한테는 미나면 소리 한 번도 안 나요. 어머, 제가 또 빈말을 잘못, 죄송합니다. 우리가 냄새 나는 거가 네. 인종하고 그 환경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는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면 잘못하면 병자로 취급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냥 외국 사람이 더 많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요. 이정선 선생님 오늘 냄새 얘기한다니까 신경이 좀 쓰이셨죠? 자기가 자기 냄새는 모르잖아요. 근데, 전 아직 발냄새 같은 것도 그렇게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워낙 잘 씻고 좀 깔끔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못하지만, 저 15살 때부터, 제가 15살이면 몇 년이냐면, 59년도거든요. 이러면 또 나이 다 밝혀지고. 59년도부터 88년도까지 저희 집 가업이 목욕탕을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날래야 나지. 한창 철들 때는 하루에 3-4번도 샤워를 하고 그러고 지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셨군요. 나 답답하네. 빨리 좀 얘기해. 글쎄 저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당 하면서도 실수를 안 했는데 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 서준환 선생님, 저희는 답답하네. 저희는 그럼요. 이미 다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조금 이상한데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 30분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조금씩만 주시면. 자, 오늘 동안 조금.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모신 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잘못된 편견이랄까, 좀 잘못된 상식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수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일명 싱싱 OX 퀴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OX판을 들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릴까요? 자, 자신의 생각을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에 걸리게 되면은 몸 냄새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모두가 동그라미를 드셨습니다. 두 분도 한번 역시 평소와는 근데 달라진다. 병에 걸려서 냄새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니까 자주 씻질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런 기운이 건가요? 없으니까. 이승남 박사님, 어떤 그렇진 겁니까? 않고요.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려서 자주 안 씻어서 냄새 나는 거는 그냥 몸에 땀 냄새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걸리면 몸에서 약간 달콤한 사 같은 냄새가 나고, 신장이 나빠도 신부전이 걸리게 되면 몸에서 약간 오줌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몸 냄새가 달라진다. 동그라미였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전원 합격이십니다. 두 번. 근데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고,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본인은 이제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요. 주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낍니다. 가족들이 좀 잘 일러줘야겠군요. 예, 음악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몸 냄새의 원인은, 결정적인 원인은 땀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동그라미가 많으시지만 가위도 세 갈렸습니다. 분이나 되십니다. 땀이 아니에요?
아, 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기 때문에 그 땀 냄새가 땀에서 나는 것이 냄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땀과 피부에 있는 각질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먼지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부패하기 때문에 나는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틀리는 게 맞네요. 먹는 거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럴 텐데 땀이 원인이라 그러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없다면 절대 땀 냄새는 없을 거거든요. 몸의 대부분의 냄새는 땀 냄새, 땀에서 기인한 발효된 냄새다. 이렇게 땀이 생각하시면 될 원인 것 제공을 같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있죠. 마늘을 갖다 먹지 않고 예. 발바닥에다 계속 문질리잖아요. 예. 그게 흡수돼가지고서 땀에서 냄새가 나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예.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냄새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의복해서 제거를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땀에는 요소라든지 요산 같은 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빨리 씻지 않으시게 되면은 그것들이 더 독한 냄새를 내게 되죠. 땀이 많이 나면 자주 씻으니까 오히려 냄새가 덜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청결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씻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서 뭐 장시간 일을 해야 되거나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씻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너무 땀은 많지만 뭐 어떻게 처리할 수가 네.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제거를 못하니까 당연히 악취가 나죠. 아니, 저는 엑스를 했는데 이게 속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 입으로 통해서 간이 안 좋구나 이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땀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땀도 물론 나면은 냄새가 나지만 속이 안 좋구나 이러면 입으로 통해서도 냄새가 역하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 냄새에서 대부분은 땀이고요. 예. 그 이외에는 구취라든지 방귀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라든지 뭐 배꼽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네. 또 다양하게 다른 냄새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예리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양쪽 콧구멍은요, 냄새 맡는 감각이 다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양쪽이 뭐가 다르다. 예, 동그라미가 세 다르죠. 분이고 가위가 네 분이신데 이건 진짜 잘 당연히 모르겠는데요. 다르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끔가다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 어떤 경우냐? 콧구멍이 두 개가 항상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한쪽이 막혀 있으셔. 그 반쯤 맞으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한쪽이 좀 막힌다든지 한쪽이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게 말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잘 못 맞는 거죠. 원래는 똑같이 다 맡을 수가 똑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죠? 한쪽 콧구멍이 좀 막히신 것 같아요. 아니 얘가 이쪽이 막혔다가 이쪽이 막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뭐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맞는다고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코털 숫자도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걸러질 적에 각각 틀릴 거고 또 이쪽에서 날 때하고 이쪽에서 날 때하고 틀릴 것 같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통하니까 이렇게 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르지. 선생님 얘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럼 저희가 말이죠. 예. 이렇게 몸 냄새 가운데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예. 네,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러게요. 예, 그럼 먼저 이미자 씨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남편이 특히 이제 입에서 네. 예. 근데 제가 오늘 머리 무지하게 써가지고 이거 자료 만들었거든요.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그게? 어디서 구해보려고 그래도 없더라고요. 이 제 뭐예요? 남편이 이예요, 이게. 아,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치과를 이렇게 세워서 들어주시면 더 잘 보일 예, 것 같아요. 예. 들려보다가 거기서 이제 들어서 알게 됐는데요. 이 하얀 거는 이고 이 빨간 거는 잇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때 이 잇몸이 끝에서부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밀봉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래요. 사람에 따라서 이 잇몸이 들떠 있는 깊이가 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얕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불행하게도 예. 저희 남편은 이게 깊어요.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남편의 좀 입에서?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왔는데 그 술 냄새하고 그 입 냄새가 겹쳐지니까요. 와, 이거 정말 사람 죽입니다, 죽여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두 분이 주무실 때 이렇게 코를 마주대고 주무시나 보죠? 아, 근데 저희 남편은요, 또 그게 냄새 날 때는 나쁜 버릇인데요. 네. 또 기분 좋을 때는 엄청 좋은 버릇이거든요. 잠잘 때 꼭 이렇게 마주보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하세요. 냄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그 치과를 옮겨 다니보기도 하고 또 그 우리 흔히 그 뭐라 그런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해오는 그 얘기 있잖아요. 옛날 그 민간요법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참숯 가루를 물에다 희석해서 머금었다가 뱉거나 먹어도 좋고 또 뭐 녹차가루를 그런 식으로 해도 온갖 얘기가 되고. 많죠. 이제 그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를 심각하셨어요? 그 예.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짐작이 잘 안 가서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 같으면요. 한 12번은 더 바꿨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 평생 같이 살기로 언약한 이 남자를 아니, 그 어떻게 결국 바꿔요?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 군데 들려서 이제 터득한 건데요. 이게 깊으니까 예. 찌꺼기가 그만큼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제가 연구를 했죠. 몇 날 며칠을. 근데 제가 터득한 바에 의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쓸어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안 닦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터득한 바에 의하면 이걸 이렇게 약간 한 15도 각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옆으로 밀어버리면 그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제자리 걸음을 하듯이 이렇게 잘근잘근한 상태에서 밑으로 딱 쓸어주게. 그러니까 저 이거 터득하기까지요 무지하게 노력 그러니까 많이 얼마나 했어요. 심각했으면 지금 모형까지 만들어 나오겠죠. 네. 그리고요. 네. 그 부부가 있잖아요. 그거 쩍소리 나는 거. 아, 그럼요. 그거 안 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냄새 때문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상큼한 뽀뽀를 받으려면 제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부부애를 다시 하시면서 오랫동안은 남편께서는 또 약속도 자시고 오면 냄새는 네. 더 나는데 남자들의 심리가 더 이렇게 하길 그렇죠. 원하고 그렇죠? 그 먹고 오면요. 그 씻는 게 또 귀찮아하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건 더 하고 싶고. 아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술 마시면 인가요?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김 여사께서 술 못 잡세요? 저요? 네. 불행하게도 저는 알코올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부부간에 서로 같이 술을 마시면 냄새가 서로 모르니까요. 누디어져서. 아니 사실 그 부작이라는 게 입냄새가 꼭 이렇게 음식물, 부패물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 근데 가장 국소적인 원인으로는 입 안에 있는 뭐 치석이라든지 음식 찌꺼기. 예, 그리고 요즘 틀니를 많이 하시는데 틀니 관리를 잘 못 하셔서 오히려 더 충치 있을 때보다 더 냄새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코가 충농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윗속에 헬리코박터균이 있게 되면은 그 헬리코박터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를 만듭니다. 그게 입으로 나오면 약간 방구 냄새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희 신랑도 입냄새가 이렇게 조금 나거든요. 나는데 제가 이 차를 많이 먹였어요. 녹차를. 예, 많이 먹이고 그 비타민제를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입냄새가. 거의 의사 수준이시네요. 제가 이따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다 얘기해 보셔가지고.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이 양치 자체를 원인을 제거해서 그런지 그 방법을 쓴 뒤로는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치열이 그래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치열이 좀 좋지 않은 편인데 나쁜 사람들 양치질로 해결 안 돼요. 저게 해결이 안 돼서 저는 그 물로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있죠. 강하게 워터픽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총같이 물총까지 쏘는 거. 저는 그 방법을 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칫솔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군요. 저는 칫솔질을 다 하고 나서 꼭 구강청소제 있잖아요. 뭐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뿌리는 거요. 그걸로 하게 되면은 칫솔로 안 빠진 것도 그걸로 빠지던데. 지금 마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가글링 하는 가글. 거예요. 가글링. 뭐 그렇게 학을 뭐 센스타임 뭐 많은데 내가 약선전 같아서 그건 안 하는데 칫솔질을 다 하거든. 제 치열은 더 말할 수도 없죠. 삼중이에요. 그래서 전 이 닦는데 한 10분 이상 걸려요. 이렇게 저 닦고 같은 이렇게 경우는 닦고 이제 하죠. 손님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발 마사지 하다 보면 그러면 입안에서 단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이정석 선생님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안 그러면 요즘 그 아로마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민트향 같은 거를 이제 일회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잠깐 호흡도 하고 코로도 하면 참 좋더라고요. 또 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하거든요. 단내는 왜 나는 거예요, 단내?
반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입 상태가 안 좋으면 세균이 부패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잘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몸에서 입에서 짠 냄새가 날 때는 몸이 피곤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물을 자주 먹고 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구강내가 건조해지는데요. 침 타액이 많이 나와야지 세균들을 이제 몰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액이 점점 적어지시면 구내염 그리고 구취 이런 것들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제 침이 잘 돌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혀로 잇몸을 좀 마사지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자주자주 물을 조금씩 복용하시면 어떻게 마사지해요? 그러니까 혀 끝을 이용해서 자기 입 안을 예. 이쪽 어금니에서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혀 끝으로 마사지 돌려가면서요? 네, 돌려가면서 이 끝까지 잇몸 마사지를? 예, 잇몸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좋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혀를 가능한 책에 길게 빼는 거예요. 몸 밖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가능한 혀를 사자혀처럼 쑥 내밀고 오래 계시게 되면 침이 고이게 되고 이게 타액선이 활발하게 돼서 구강내 건조증이 없어지면 구취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가를 잠깐 배웠는데 요가에서 그런 이거 방법이 한번 있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예, 맞아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스케리는 어려서부터 1년에 한 번 정도를 꼭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잇몸 마사지를 이 닦고 나서 그걸로 하라 그래서 칫솔이 닿는 부분을 이 양쪽 천장까지 다 쫙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지. 그렇죠. 우리는 그 이는 사실은 거의 뭐 상아질 조직이고요. 잇몸 자체가 튼튼해야지 구취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마사지를 하거나 손으로도 이렇게 해주는 거 좋고 우리 아주 어린 애기도 이 안 났지만 계속 그 가젤을 손가락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게 구취 제거에도 좋고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잘했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네요. 그럼 이번에는 냄새, 입에서 저거 예. 제가 이야기를 한번 예. 하겠습니다. 제가 입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식구끼리 얘기해주시면은 대화하면 나는 모르는데 맞아요. 냄새 많이 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좀 했죠. 근데 음식물 먹게 되면은 이 조금 빌리겠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네요. 이게 이제 병원 치과에 가면 이렇게 이제 닦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닦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닦게 나오셔도 사실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고 이런데 이 몸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몸을 잘 안 닦습니다. 근데 이만 이래 닦지 이 몸 별로 안 닦아. 이 몸 닦다 보면은 오히려 상처가 나고 이래가지고 피가 나오는 경우도 네. 있거든. 그러면 오히려 안 닦는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거는 이 물에다가 맥반석을 조금 이제 넣습니다. 처음에는 가루로 닦았습니다. 가루를 닦았는데 이 가루가 조금 이 가루는 이게 물에 들어가면 아주 강알칼리로 바뀌었죠. 이건 이제 입에 들어가면 강산이 되거든. 음식 먹고 나면 찌꺼기가 막 썩어가지고 이 구강 안에 산이 되는데 이 알칼리를 닦아주면 안에서 중화돼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경향인데 근데 치아가 좀 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그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치아가 좀 딸린다. 아, 그러면 이랬으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효능을 보셨고. 그 맥반석 얘기는 진짜 점점 더 궁금해져요. 뭐 발부터, 글쎄 뭐 말이에요. 입냄새부터 잠시 자세히 좀 들려주시고요. 네. 옆에 계신 이제 정매자 씨 얘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선생님. 이제 그 발냄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수많은 봉사, 발을 예. 참 이렇게 만지는 일을 하시니까. 봉사도 하신다면서요. 예,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발냄새 나도 제가 사업상으로 저희 가게 온 손님들을 할 때는 정말 저는 그거를 향수로 느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봉사할 때 이게 속상하는 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제 혼자만 봉사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간단히 해가지고 어르신들 발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게끔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 엄마가 얘 지저분한 발을, 냄새난 발을 갖고 다른 봉사도 있는데 하냐고. 근데 참 이게 제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손이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손은 별걸 다 만지잖아요. 솔직히 우리 화장실 가서 뒷일 볼 때도 뭐로 닦아요? 휴지를 잘못하다 뒤에 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은 양말만 신고 신발 속에 있지 얼마나 깨끗해. 더러운 거는 신발이 밟지 왜 발이 밟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그렇게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이 맨날 그래요. 어디 가면
나는 우리 지역, 제가 은평구 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선범수 씨나 이금 씨나 저희 지역이에요. 예, 은평구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저는 아주 오래전 어르신들이나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어린 이 손자 같은 학생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구청에서라든가 뭐 이제 동사무소 자치센터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요, 사실 이 발 같은 경우에 이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 발은 왠지 좀 냄새가 날 것 같고 실제로 오신 고객들 중에도 선뜻 만지기 힘든 발도 있으시죠? 심각하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도 사랑으로.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한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발도 냄새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뭐 당 있으시면 달콤한 냄새가 약간 있고 뭐 이제 신장 같은데 약간 이제 이런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가지 제가 혼자 이거는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니고. 근데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하면 생선 비린내가 나요. 발에서요? 네. 몸에서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감이 못 하니까 아우 좀 가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좀 심각한 경우도 있었고 예, 또요? 이제 이런 식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날 회식 자리에 술 드시고 이제 덜 깬 상태에서 오시면 속이 안 좋잖아요. 그럼 발을 만지면 정말 밑에서 이제 붕붕붕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 정도 아래 위로 다 나와요. 뭐 흐림도 발도 나오지, 중간에 나오지, 입에서 나오지. 정말 심각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괜찮은데 우리 종업원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님 그래요. 그러면 야 임마 발은 사랑스러워. 왜 이게 더럽니? 냄새만 좀 그렇지.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정말 음식을 그 먹는 데서도 차이가 있고 자기 건강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아까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땀에서 냄새가 난다는데 엄청난 땀이 흘러요. 양말이 젖을 정도로. 그런데도 냄새 안 난 분이 있어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집 오면 아이고 내 발 좀 봐. 양말을 짤 정도예요. 이런 분도 있고요. 특이하네요. 또 근데 한 번은 다 발냄새 다르군요. 때문에 진짜 네. 기절을.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지역에 그 이제 봉사를 하러 가면 하루에 제가 한 5-6번을 혼자 해요. 이제 처음에. 그런데 그 이렇게 날씨가 좀 까란진 날 있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한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런 날은 침도 잘 안 놓잖아요. 근데 그런 날 그 몸이 안 좋은 약간 이제 그 치매기라든가 출혈로 쓰러지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넉다운이 돼가지고 2시간을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잤나 봐요. 그러니 그 복지사들 물리치료사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봉사로 오신 분이.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루면 우리 음향에서 뭐 기라고 어쩌고 하잖아요. 이런 거 관리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초보자니까. 근데 이제는 어째요? 8년 정도 하니까 베테랑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기가 좀 뺏겨서 좀 그랬단 말씀이시군요. 아니 냄새가 네. 얼마나 네. 지독하기에 그렇게. 냄새도 냄새지만 그 양반들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그런 경험을 보고 이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예, 우선은 아까 비린내 말씀하셨잖아요. 폐가 안 좋다고 말씀해서 검사했더니 정말 폐가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의보감에 보니까 폐옹이라 그래서 폐 농량이라든지 고름이 있을 때 그게 구취로는 비린내가 많이 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에 열이 있어서 위염이나 뭐 위궤양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보통 음식이 썩은 냄새 같은 게 구취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기절을 할 정도로 그냥, 예. 발냄새는, 발냄새는 원인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뭐요? 발냄새는 깨끗하게 씻고, 이게 땀이 나고, 그게 구두가 문제예요, 구두가. 우리가 이제 구두를 신는데 이게 사실은 어저께 신은 구두를 오늘은 좀 말렸다가 다음날 신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매일 신발장에서 똑같은 거 신고 다니면은 그 냄새가 거기에 배서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발을 한 2켤레나 3켤레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신고 좀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발가락 양말 그 장갑 같은 거 있죠. 그걸 끼워가지고 거기에서 땀이 나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좀 같은 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진짜 뭐 장갑 같은 걸 끼시고 하더라도 좀처럼 낫잖아요. 그분들이 또 얼마나 깔끔 떠시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냄새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습도를 한 60도 맞추고 온도를 18도 맞춘 다음에 양말을 벗고 깨끗이 말리고 나서 가만히 계시고 안 돌아다니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왜?
땀 냄새도 안 나고 세균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신 대로 항상 발을 청결히 하고서 말리면은 좀 덜 나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폐도 냄새가 나지만 우리가 폐 결핵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냄새 나는 경우가 약간 맥주 김 빠진 냄새 같은 게 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이 나쁠 때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땀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냄새도 한나는 땀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손발바닥에서. 그런 분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 땀을 조절하는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저절로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이라기보다는 그 신경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제 한 8년 하시면서 뭐 노하우가 좀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 이제 그 요즘 막 족탕 많이 우리 유행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집에서 꼭 족탕이 없으면 우리 양동이 많잖아요. 시중에 심지어 그 빨간 바켓스 쉽게 이야기해서요. 양동이. 거기다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그러면 이제 그 감기 예방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민간요법으로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오면 우리 이제 이렇게 발이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우리 몸의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그 요산 덩어리라 이런 게 다 발바닥에 모여요. 그러면 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잘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냄새가 나신 분들은 꼭 드라이로 좀 말려주시면 되고 잘 닦으면.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 그래도 냄새가 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손님들한테 많이 혼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저희 가게는 막 별게 다 있어요. 약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솔잎. 예. 솔잎 이런 거를 좀 팔팔 끓인 물에 끓여서 거기 족탕에 탄다든가 아니면 이제 쑥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차로도 마시고 하는데 이런 쑥을 가루로 내서 한다. 이런 그냥 마른 쑥도 괜찮아요. 어제 이거는 저녁에 시장에서요. 쑥 파는 할머니한테 얻어왔어요. 이런 쑥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귤 껍질이라나 이거는 이제 한라봉 껍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려놔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감기 걸릴 때 우리가 그 팥뿌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생강 같은 게 해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요법 우리 주위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발을 잠깐 담가줘요. 귤 껍질도 발레. 아니 뭐 식초를 타서 하는 거 예, 뭐 그것도 민간요법으로 좋죠. 많이 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이건 들었어요 민간요법. 식초하고 이제 그 우리 소주 이제 정루환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손님들이요 정말 그거 잘 알아두셔요. 우리 지금 아침 방송 보신 분들 웬 빙초산을 거기다 타요? 발고 홀라는 껍질 벗겨져요. 그건 안 돼. 빙초산을 타가지고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아, 먹는 현미 식초. 식초나 사과 식초. 그리고 소주하고 그 정로한 그 냄새가 고약한데 이 냄새 안 난 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담가가지고 저녁에 일회용 팩으로 이렇게 싸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세숫대야 같은데 해가지고 담가주시고 잘 말려주시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여기 서수남 씨 이야기하듯 구두를 한 컬에만 놓고 신지 마시고 몇 컬에 좀 두고 그렇게 신으면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이제 제 아들은 2인데 그 데려온 자식 있잖아요. 입양하셨어요? 아주 오래까지 있는데 냄새가 우리 이제 그 데려온 큰아들은 엄청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들은 좀 괜찮은데 그 우리가 군대 가면 남자분들 군화에서 냄새 나서 무좀 걸렸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들 2인데 지금 한 녀석은 지금 현재도 군에 있고 한 녀석은 제대해서 이제 있는데 이 큰애 같은 경우는요. 이 군화도 적당한 식으로 훈련을 하니까 오히려 발이 더 좋아져서 왔어요. 굳은 살이라든가 무좀 있는 게 적당한 훈련 받고 적당히 하니까 너무 좋아졌어. 근데 지금 현재 군에 있는 애는 이제 그 조교라가 나요. 군인들. 이거는 헬멧 이거 벗을 시간도 없고 이거 시간도 없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가 이거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엄마 뭣도 줘. 그럼 야 임마 엄마가 뭐 군에 봉사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아들이 좋다 하면 이제 그러고 웃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해서 구두 속에 좀 넣으라겠어요. 이거 가루를 주면서 그러고 이제 파우다 그랬더니 지난 4월 18일에 이제 또 휴가 갔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대요. 아, 예. 아주 효과를 보셨네요. 옆에 계신 우리 저 김웅부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발냄새가 이렇게 심하셨다면서요? 아이고, 발냄새가 머리에서 발까지 냄새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모발에서 냄새 나는 거하고, 입 냄새, 겨드랑이 냄새, 발 냄새, 냄새 나는 건 무조건 다 납니다. 다 나는데, 병원에 가도 이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이게 뭐 수술을 해야 되고, 이 모발은 냄새가 나게 되면 비듬이 막 생깁니다. 그렇죠. 생기고, 막 빠집니다. 예. 식은 막 빠집니다. 근데 감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게 뭐. 예. 감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수돗물로 그냥 감으면은 그 때가 잘 안 빠집니다. 부분 남고 부분 또 이제 또 이래 자꾸 이래 모이니까 냄새가 지방이 이게 건조되니까 냄새가 나가는 게. 게다가 작업화도 예. 신는 직업을 하셨는데. 네, 그러게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작업하시기 때문에 탈의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냄새가 전부 다 날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연구를 한 게 바로 이건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넣어봐라. 틀림없이 될 거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냄새나고 소다를 많이 썼습니다. 굴에 가면 이래 소다를 많이 넣고 이래 해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인데 그건 뭐 땀이 나면 찌풀찌풀하고 이래가지고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별로 냄새는 좀 덜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걸 만들어 넣으면은 안에서 산소가 일어 나오기 때문에 통풍이 자체가 통풍이 되더라고요. 맥반석 자체가. 그 땀이 나더라도 땀이 썩질 않아요. 땀이 이 겨드랑이에 발라놓으면은 겨드랑이에서 난 땀은 나더라도 땀이 썩질 않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떨 때 많이 날 때 누렇게 변합니다. 옷감이. 묻으면은 마르면 옷감이 다 누렇게 변하거든. 그러니까 겨드랑이도 묻히고 아까 말씀하신 신발을 출근할 때 뿌려서 넣고요. 신발 한번 속에. 뿌려가지고 신고 퇴근할 때는 냄새 안 납니다. 그러면 아예 하루 종일. 빨래를 맥반석 그 푼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 빨래 할 때 하면 좋죠. 양말 같은 거. 예, 워낙 이게 비싸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비싼 거야? 예, 이거 비쌉니다. 몇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치아도 튼튼해지고 겨드랑이고 발이고 어디든지 여기서 너무 과장하게 이야기하면 가려운 데 이래 문제는 습진부터 잘 났습니다. 근데 너무 만병통치로 말씀하시니까 약간 왜냐면 이걸 맥반석의 효능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건가요? 좀 이게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이 전문가께서 한번 네. 짚어주시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 우선 맥반석은 이제 그 자체가요, 그 탈취, 예. 그리고 흡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체가 구멍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표면적이 넓으니까 주위에 있는 나쁜 냄새라든지 중금속들을 흡착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물속에 담으면 산소를 정말 많이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미네랄이 40종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먹든 뭐 씻으시든 다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맥반석이- 중요한 건 또 한 번 가면은 이게 이제 물에다 넣으면 물이 굉장히 정화되거든요. 이게 산소가 팍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막 보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마늘 먹으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마늘이 지금 제일 좋다는 건데 그걸 많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그래도 그 마늘을 조금 넣으면 맛이 드링크처럼 마시면은 위가 굉장히 헬리코박터 저거 먹는 데는 마늘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런가요? 많이 못 먹습니다. 원래 이제 마늘 갖다가 원래 하루에 한 두세 개 먹으면 좋고요. 우리가 맥반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알칼리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는 아까 치아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는 게 좋고 이것이 세균을 갖다가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을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은 가루를 바른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대로 땅구멍 같은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쓰는 거는 사용이요. 괜찮아요. 그건 제가 한 가지 외국 사람으로서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겨드랑이에서 맨날 그 디오를 같은 거를 발리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처음에 발릴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피누 아니잖아요. 이거 냄새를 덜 나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못 찾아요. 없어요. 그 가게 가보면.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덜 냄새가 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해도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 있는지. 예, 그 왜냐하면 우리가 냄새 나는 게 우리가 땀에서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요 겨드랑이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바르는데 이 외에도 우리 몸에 땀이 구멍이 2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길 갖다 해결하더라도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안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특별한 소신을 갖고 사시는 분이 또 한 분 오셔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김한규 씨,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소신을 갖고 잘 안 씻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맞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샤워하셨습니까? 작년 11월이요. 저 지금 5월 2일인데 11, 12, 1, 2, 3, 4, 5, 7개월째.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고? 남들은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매일 씻어야 되는지. 아니,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세수는 아침에 혹시 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물로 세수하고. 비누는 안 쓰시고. 비누는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세수해서 우리 이렇게 물하고 이제 비누칠 막 하는데. 그냥 물로만 이렇게 하죠. 고양이 세수라 그러죠. 예. 그럼 진짜 죄송한데 양치질은. 양치질 얼마나 하냐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럼 역시 치약 안 쓰, 예, 치약 안 써요. 물로만 역시. 예.
칫솔하고 왜 그래요? 아니 저기 특히 입 같은 아니, 경우는 보통 무슨 양치질은 이유가 있으시냐는 예, 거죠. 하루에 3번 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아 저는 샤워할 때도 비누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비누나 샴푸나 머리 감을 때 샴푸도 안 쓰고 그러는데 네. 치약이나 각종 세제를 전혀 안 쓰는데요. 네. 왜냐하면 세제를 사용하고 나서 예, 물을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물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오염. 하수구. 예, 하수구로 하얀 거품이 이렇게 오염된 쭉 네. 내려가잖아요. 그걸 볼 때 되게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염시키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안 씻으시고 그러면 사회생활하는데 좀 지장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냄새 난다. 아, 그래야 현재로서는 백수고요. 전에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네. 거기 직원분이 거기 상사분께서 몸에서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샤워하고 그리고 또 회사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네. 일자리 생겨가지고 취업하게 되면 예. 저도 돈을 벌어야지 집에서 사람들 좀 해주니까 예. 씻게 되겠죠. 예. 근데 세제는 안 써요. 비누나 샴푸, 치약은 안 써요. 그냥 샤워할 저분이 때도 그냥 물로만. 예, 분명한 어떤 철학이 있으세요. 우리 환경을 이제 아니 좀 비누 안 걱정하고. 쓰고 샤워 그냥 물로만 씻는 젊은이들 많이 봤어요. 네. 자기 피부 깨끗이 한다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환경 오염도 비누를 안 쓴다고. 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름철에는 그래도 좀 더 자주 하시나요, 샤워를? 여름철은 뭐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하죠. 아, 근데 겨울에 잘 안 씻으시는 이유는? 아, 근데 저는 피부가 건성인데다가 겨울에 이렇게 땀이 많이 안 나거든요. 네. 또 집이 또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많이 안 틀어요. 보일러.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찬물로만 다 해결하세요? 이렇게 뭐 이거 온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딱 틀어가지고 따뜻한 물 나오면 따뜻한 물로 쓸 수 있는 거고 네. 찬물 나오면 그대로 찬물로 쓰고. 이거 정말 소신이 있으시네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안 하다가 처음에 딱 샤워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기분, 이제 깨끗해졌다. 네. 그런 기분 아닌가요? 시간 같은 거 느끼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네. 이렇게 맹물로도 머리를 감다 보면은 그 오염물질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꼭 참았다가 어느 날 딱 씻을 때 예. 그 무지막지한 양의 그 오염을 제거를 한 거 아니에요. 아, 내 몸에서 예, 빼낸 거죠. 그때 그 쾌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 옷도 제가 이 옷도 지금 이거 입은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옷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가 그걸 세탁기에 딱 넣는 순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더러웠던 만큼. 아, 반대로 더 기쁨은 몇 배가 된다 그 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결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깨끗한 걸 넣으면은 별로 심하지. 깨끗한 걸 넣으면은 뭐 그게 뭐더라 깨끗해져요. 차이가 없잖아요. 네. 더러웠다 깨끗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꼭 참았다가 이렇게 넣고 빨고 그러면은 머리를 물도 절약할 수 있고 머리를 짧게 깎으신 게 다행이에요. 저런 분들이 장발하지요. 환장합니다. 옆에 가면. 근데 이제 김한규 씨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예. 재작년 11월에는 머리 삭발을 했거든요. 그게 낫죠. 예. 예. 아니 근데 소신 있으신 건 저는 참 그 환경 오염 안 시키겠다는 그 정신을 참 높이 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하죠? 근데 저는 뭐더라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또 비슷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 맞아.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 철학도 철학이지만 우리 후배들 친구들 잘할 때도 보면은 전 아까 목욕탕 했다 그랬잖아요.
식금지 무지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 같이 쭉 짜는데 바람 씻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편드는 거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요즘 매일 샤워를 아침 저녁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어렸을 적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이 좋다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전 녹번이 아까 은평구라고 제가 거기서 14대를 사는데 이제 복이 돼서 여름 돼서 이제 비 오고 막 그러면 내물에서 목욕을 실컷 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말복이 지나고 추워지면 안 했다가 스흘 전에 한번 잊지 마세요. 그러고 안도잖아요. 살았어요. 섬. 그럼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안도 섬에는 목욕 없잖아요. 정말 1년에 몇 번 안 해요. 저희들도 잘할 때는. 그럼 그걸 좀 여쭤볼게요. 한 통에다가 막. 대중목욕탕은 진짜 그거 서울이나 추석 전날에만 가는 저는 거였어요. 김한규 씨 철학은 매우 높이 사지만 과연 건강. 근데 지금 건강 상태 좋아 보시거든요. 예. 그렇게 그 건강하고. 근데 우리가 목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피부라는 게 매일매일 서로 껍질을 벗겨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때를 안 밀어도 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물로만 씻고 세제를 안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35년 동안 때 한 번도 안 민 거거든요. 나도 근데 때 안 때는 안 나와요. 믿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그만큼 저도 때는 더 안 좋아지기 믿어요. 때문에 절대 안 믿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는 매일 안 씻으면 안 좋으니까 물로는 매일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씻으시면 피부 배설 작용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집에서 무심코 쓰는 샴푸, 맞아요. 비누, 세제 이런 것들 조심해서 김한규 씨도 다음에 그 무공해 세제나 천연 비누나 아니면 오늘 소개하신 뭐 여러 가지 약재 같은 거 사용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자연적인 오염되지 않는 거는 좀 사용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진짜. 예, 오염되지 않는다면 네, 사용하여. 그럼 설거지 할 때는 뭐를 씁니까? 설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설거지하는 걸 반대하시거든요.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도 물로만 헹구셔서. 예. 근데 우리 신랑도 저기 이렇게 씻는 걸 보면은 퇴근하고 딱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이 손하고 세수도 안 해. 세수도 안 하고 발하고 손하고 요것만 딱 씻어. 그리고 또 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날이 있을 때 보면은 씻는 게 그 여자들 뒷물할 때 이렇게 그 세수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남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근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샤워를 안 한단 말이죠. 저는 샤워를 하고 나오는지 알았어요. 근데 부분 샤워만 하다 하시는 보면은 싹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씻는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군요. 게다가 방귀까지 자유자재로 그렇게 조절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자유자재가 저는 되나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 간략근이 튼튼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나 봐요. 그게. 그거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화나 있을 때 제가 또 잘 웃어요. 우리 친정엄마, 제가 어릴 때도 친정엄마가 보면은 아빠가 이 밥 먹을 때는 참으시는데 가끔 가다가 막 참다가 이게 밥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스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참으시다가 삥 하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네, 그때는 엄마랑 밥을 이렇게 같이 양푼에 막 비벼서 먹어요. 앉아서 이렇게 여동생이랑 먹다가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참아요. 근데 참서 밥을 막 안 웃으려고 막 떠나요. 이러면서 나와요. 얼굴만 보고 막 이렇게 불이 막 튀는데 저희 지금 아침 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이야기다 보니. 이것들이 미쳤나 막 이러고 웃는다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신랑 보면은 제가 하나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소리 들으면 금방 또 웃게 돼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어나서 해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앉아있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썩이나 이렇게 하가 나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발바닥을 막 이러고 비벼요. 그러면 빵 마무리 뿡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엉덩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세요. 일부러 그런단 말이죠.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데 그 방구가 자유자재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붕 하면 제가 안 웃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예, 나누어서.
진짜 만화영화에 나오는 그 방귀대장 뚱뚱이와 근데 혹시 악취는 그 냄새는 없어요? 다행히도? 이제 그 이렇게 삐링 이렇게 나오는데 고를 때는 냄새가 좀 있는데 이제 펑 하고 터질 때 있잖아요. 이 냄새가 날아가나 봐요. 그래서 원래 아니 퍼지나 봐. 소리와 냄새는 반비례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나 잠자리 이렇게 잘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잘 이렇게 몇 번 떨어졌거든요. 위 떨어진 게 자다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전쟁이 나서 막 싸우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저도 몸부림을 이렇게 치나 봐요. 그러면은 침대 끝에 이제 침대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자나 봐요. 그러면은 신랑이 방구를 껴도 그냥 안 껴요. 이불 속에서. 그냥 가만히 끼면 안 떨어질 텐데 내가. 그리고 발을 갖다 한쪽으로 이렇게 딱 딱 올리면서 저를 건드리면은 제가 딱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소리는 들려요. 뿡! 그래요. 바다다닥 그래요. 근데 그 조용한데 밤에 그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아, 이승나 원장님. 저도 방귀를 좀 많이 뀌는데. 아니, 전 유명해요. 아, 유명하세요. 녹화하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이렇게 지금도 자꾸 아래가 불안한데. 아니, 오늘은 그 얘기하니까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창피해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좀 힘을 주고 참는데 그게 참았다가는 그게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근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쭤보고 싶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구 나오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빨리 먹을 경우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거 먹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오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변비라든지 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뱃속에 유산균이 잘못돼가지고서 거기가 방구가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붕붕 하고 나오는 그 물방구라 그러죠. 소리만 큰 거. 그건 괜찮은데 삐질삐질 나오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방구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방구는 안 된다. 그래서 방구를 삼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생긴다든지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구는 끼고 방귀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기 방구는 좀 잠을 수 있는데 남의 방구를 잠을 수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거는 김미남 씨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방귀도 냄새는 못 참습니다. 담배 태는 분들이 태는 분들도 남의 담배 냄새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네, 밥상에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날에는 이제 식탁이 있어도 TV 보면서 이렇게 밥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먹다 보면 아빠가 뿡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밑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리고 아빠 너무 커 소리가. 그러면 제 방구 한번 보실래요? 이러면서 뿡 근데 막내가 또 있어요. 막내가 아빠 저도 한번 삐링 집안 분위기 참 좋군요. 네. 그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참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 가서 끼고 오든지. 근데 혹시 저기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그거는 이제 저 큰애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학교에서 이렇게 참다가 이게 수업 시간에 꼈나 봐요. 근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옆에 애가 짝꿍이 무슨 냄새야? 방구 낀 것 같은데. 앞에 애 보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딱 모른 체 하고, 예,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그 자기가 더 큰 소리 친 거예요. 누가 방구 꼈어? 수업 시간에. 근데 선생님이 조용히 해. 방구 누가 꼈니? 근데 방구 끼는 분이 트림도 하죠. 트림도 많이 나오죠. 아까 마찬가지. 그게 이제 같은 원인이죠. 네, 근데 네. 트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90% 정도는 그동안에 고민이 많으셨구나. 90%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병원에 한 환자가 트림을 너무 많이 해서 온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해봤더니 위암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주 할 경우에는 방구도 마찬가지고 위나 대장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두 분 선생님께서 한번 좀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좀 맞춰보시겠어요? 냄새를 없애는 방법.
입냄새를 유발하는 헬리코박터를 억제하려면 매일 무엇을 한 알, 무엇을 두세 쪽, 무엇을 4분의 1 먹는 것이 좋다. 한 알은 비타민 아닌가? 비타민? 오, 그럴까요? 예, 비타민 C. 비타민 C. 아, 비타민 C. C, 비타민 C. 예, 그리고 그러면 두세 쪽은요? 마늘. 아까 마늘 두세 쪽. 예, 어유. 마늘 좀 세게 묻혀놨어요. 안 누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 마늘은 전마늘인가 봐요. 이렇게 이금희 씨 당혹하게. 안 떨어지네. 4분의 1이요. 이건 뭘까요? 네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 4분의 1을 먹는 것이 좋다. 내자입니다. 뭘, 네자? 네, 내자. 네 네 글자. 뭐지? 뭐죠? 브로콜리? 예? 브로콜리? 예, 정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물질을 갖다가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음식에서 나오는 그 항암 물질 1위입니다. 그 브로콜리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위암 예방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잡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오늘 나오신 네 분 가운데 싱싱보감상을 받으실 한 분 결정하셨나요? 얘기만 나누시느라고? 네. 다들 뭐 냄새나는 대충 분들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발을 갖다가 만지시면서 경험을 얻으신 정혜자 씨. 정매자 씨 정매자 씨.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 많이 해주세요. 예. 아, 그래요. 발은 손보다 확실히 깨끗하다. 아. 왜냐면 손으로 발을 닦아주니까. 발이 제2의 두뇌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통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이렇게. 너무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안 해서. 그러면요. 예, 예. 네, 짧게. 방구가 잦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거 한 가지만 해결이 없나요? 이 선생님. 그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 방구가 그 아모니아가 꽉 차면 방구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 네. 그럴 때 맥반석. 맥반석 넣어. 가스가 박사님 말씀도 네, 들어볼게요. 박사님이 한마디 딱 요약해 주시죠. 청국장이나 그 된장을 된장은 못 생으로 먹어요, 청국장. 생으로 끓이지 말고요. 여기다 꾸준히 먹고 사과를 껍질째 하루에 하나씩 먹게 되면요. 그 유산균이 많이 살아서 나쁜 방구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과를 많이 먹으면 껍질째. 되나요? 하루에 하나씩. 껍질째. 예, 아우 좋은 방법. 질문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요. 주식회사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교 솔루니에서 피부천재 천연 화장품에서 마련해 주셨고요. 다음번에는요. 네, 뚱뚱한 분과 날씬한 분을 찾습니다. 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숨만 쉬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그 어떤 살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가족을 찾으세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일 씨가 언니 우한기 아니면 향기, 오빠 우종관 아니면 간씨를 찾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살다가 4살 무렵 언니 오빠 따라 할머니 댁에 나와 시설에서 지내게 됐는데 언니 오빠가 시설에서 나갔다고 알고 계시네요. 김점동 씨가 누님 김점순 씨를 찾습니다. 누나와 함께 전북 군산의 1심 영화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여섯 살 무렵에 시설이 없어지면서 각자 다른 시설로 보내졌다고 말씀하시네요. 미국 입양인 윤한별, 윤두별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 윤두철, 어머니 정화자 그리고 두 분의 언니를 찾습니다. 1976년 11월 16일 신촌 조산소에서 쌍둥이를 태어나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해 생후 4개월 무렵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독일 입양인 김청훈 씨가 가족을 찾습니다. 살던 곳은 모릅니다. 2~3살 무렵 서울 성북구 미아동 거리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듬해 74년 5월에 독일로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오실 분은 이름을 모르시네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27살인 것 같고요. 살던 곳은 서울 부근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너 살 무렵 서울 신설동에서 발견됐고 미아보호소를 통해 소년의 집으로 가서 자랐다고 그러시네요. 네, 내일은 부부 탐구가 있는 날입니다. 처녀 가장으로 뭐 1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뭐 부모님과 또 동생들을 돌보면서 앞만 보고 초달려왔다는 가수 류계영 씨라는 분 계신데요. 또 어느새 이제 시집 가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참 사랑을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싹 틔우고 또 사랑하기까지 순애보 또한 눈물 없이는 참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살아온 얘기 한번 내일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